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자, 모의고사죠 이거요? 모의고사 29번이에요. 얘네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문항번호 몇 번이라고요? 19번, 21번, 28번, 29번, 30번. 이거 5문제요. 안 푸셔도 돼요. 안 푸셔도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단 전제는 뭐야? 다른 거 나머지 25문제를 다 맞아야 돼요. 맞는다라는 전제하에 저 5문제를 싹 다 버리셔도 됩니다. 안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80점 나오면 대충 1등급이에요.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전국 4%예요. 전국 4% 모의고사 봤을 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29번 문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는 거의 이런 난이도들이에요. H가 뭐겠어요? 그냥 하이. 근데 S부터 슈퍼 하이예요. 초고난도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근데 이제 나머지 3개 문제는요. 그냥 적당한 고난도예요. 그래도 어렵죠. 초고난도 문제보다 살짝 쉬운데 나머지 4점짜리랑은 그래도 넘사벽이야. 나머지 4점짜리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문제들이 5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29번이라는 거죠. 그럼 봐봐요. 자, 최고 차이 개수가 0보다 작은 2차식 PX라고 나와 있고요. 조건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봐봐. 이걸 봤을 때 얘네가 뭘 파악해야 돼요? 이걸 본 게 아니야. 뭘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 예. 무슨 식입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지. 좌변이 무슨 식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꼴로 바뀌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지금 요 식을 딱 전개했더니 이 식이 이렇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5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럼 요거 전개하면요. x4승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배의 x의 제곱에 9 마이너스 5a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꼴로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몇 차식입니까? 4차, 2차 상수항이 나와 있는 2차가 중복된 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복된 2차식, 보기차식이라고 부르죠. 그 보기차식이 어떤 꼴로 나와야 돼요? 이런 꼴로 나와야 되겠지.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려면 결국에는 무슨 꼴이 돼야 돼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얘랑 같던가 또는 판별식으로 써도 되죠? 판별식? 판별식 D가 얘가 0이 된다고 그랬을 때 뭐가 된다고 그러면 돼요? 0이 됩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4AC가요 0이 됩니다. 라는 관계식을 만들어 보시면 되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4차식이잖아요 이것도요. 어쨌든 이것도 정리해야 돼. 이거 정리하면 A의 4승에 마이너스 10A 제곱에 더하기 25에 마이너스 36에 더하기 20A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요? 네. 여기 이제 0이 될 거고요. A의 4승에 10A 제곱에 마이너스 누가요? 아닌가? 마이너스 얼마죠? 11이니까 이렇게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0 나오겠지. 그럼 봐봐. 우리가 오늘 이제 시험 볼 때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보기차식이지. 그치? 이거를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 두 개로 합차꼴로 쪼개지.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지 판단을 해야 돼. 이거 그냥 인수분해 돼요? 되지? 11이랑 1로 쪼개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여? a제곱 플러스 11에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이렇게. 또 a제곱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1이랑 1이 나오죠. 근데 a가 뭐예요? 양수인 실수라며. 실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뭐야? 허수가 나오지? 이건 안 돼요. a제곱이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a가 뭐래요? 양수래. a가 뭐가 돼야 돼요? a가 1이다. a가 1이라는 거네요. 그럼 1을 여기다 다시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고요. 이거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이 인수분해 얼마 나와요?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 보입니까? 어허 그래. 이 녀석을 지금 내가 풀었더니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봐봐. 지울게요. 싹 다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어. 이 식구를 했더니 저런 식이 나온대요. 여기 2018년 6월 교육청 문제인데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수능 특강 문제에 보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함수를 똑같이 제곱을 한 거야. 봐봐요. 양변에 제곱분을 없애면은 둘 다 절대값이 된다라는 거 보입니까? 네. 이게 그럼 의미가 뭐예요? fx가 gx가 되고요. 또는 fx가 마이너스 gx가 되죠. 그럼 수능 특강 문제는 이 gx가 무슨 함수로 나왔었냐면요. 이차함수로 나와 있었어요. 그 이차함수가 이렇게 뒤집어 있던 거야. 그럼 fx 그림을 그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의미가 뭡니까? 또는이지. 두 개를 대칭시켜 놓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위아래 중에 하나씩 고르라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요. 극단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여기 위아래에서 하나만 골라야 돼. 요 범위에서는 아래 거를 골랐다가 지워. 여기에서 위에 거를 이렇게 고르다가요. 지워. 위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지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맘대로 막 내가 위아래에 있는 거를 취합해서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나오겠지. 이 함수의 그래프가요.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래프가 맘대로 이거를 대칭시켰을 때 위아래에 있는 거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둘 다 선택하면 안 되죠? 왜요? 겹치면 뭐가 안 돼요? 이거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아니지. 이유가 뭐예요? 함수가 되려면은 x값 하나를 이렇게 그렸을 때 y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되지.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동시에 같이 그리게 되면은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이 동시에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함수라고 정의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요. 위아래 그래프 중에 하나만 그리라는 거야. 하나만. 그럼 극단적으로 어떻게 그려도 돼?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냥 이차함수 하나만 퉁쳐서 그려도 돼요.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 출제자가 너네 같으면 이거 하나로 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안 내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적어 올린 걸로 하셔도 되겠네요. 글쎄요. 이렇게 적어 올린 거 글쎄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보통은 이런 걸 많이 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모양. 여기서부터는 이런 모양 선택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 번 꺾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수능 특강에는 예제가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요. 함수 그래프를요. 처음부터 이렇게 쪼개요. 고3 거예요, 얘들아. 고3 거. 근데 이게 고1 거에서 비슷한 개념이어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절대값 fx가 절대값 gx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근데 문제가 이거지. fx가요.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다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전체 가능한 그래프의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올까요? 경우의 수 문제로 바뀌죠, 이게요. 그러면요. 몇 가지 수가 되겠어요? 요거 위아래 중에 두 개 선택해서 요렇게 여기서 한번 선택해야 되고, 그럼 이 점에서 또 얘를 선택할지 또 갈래가 나뉘지. 그럼 여기에서 정말로 요거를 선택해도 돼요. 여기에서는 아래 거를 선택해도 되고요. 여기서 기분이 안 좋아갖고 갑자기 위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시는 게 여기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요. 그럼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16가지가 된다는 거 보입니까? 두 개 위아래에서 하나씩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보기에 나왔어요. 가능한 그래프의 경우의 수는 가지수가 16가지의 경우이 나옵니다. 이게 5개가 있었기 때문에 32가지로 나오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때는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들아. 이게요. 봐봐. 여기까지만 끝내야 되겠군요. px 플러스 x의 절대값이요. x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된다는 거 보입니까? 그런데 사실 얘한테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지. 왜일까요? 제곱 플러스 얘는 무조건 양수야.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제곱에 1을 더한 거니까 차이가 없지. 그치?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px 플러스 x가요.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냥 x제곱 플러스 2가 돼도 되고요. px 플러스 x가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절대값이 바꿔지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는 거지. 문제 조금 봐봐. 친구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래요. 이게 답이랍니다. 그럼 px가 이렇게 나온 거 보입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p 뭘 구하래요? PA를 구하라고 했으면 PA의 제곱? 어머 A가 뭐였었냐? 다 지워버렸네? A가 아까 뭐였었죠? 마이너스 1 아니었습니까? 아니까 A가 1이었습니까? A가 1이었을 거야. 그럼 P1을 내가 이렇게 딱 구하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요 녀석의 제곱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16이 됩니다. 라고 쓰시면요. 아마 답이 될 겁니다. 그렇게 16 나옵니까? 요렇게 문제 푸는 거야. 이게 2차 방정식 문제는 결국에는 뭘 쓰라는 거야? 완전 제곱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판별식기가 0이 됩니다. 또는 절반의 제곱이 상수와 같습니다. 라는 걸 쓰라는 거겠죠.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가 나중에 고2, 고3 때 되면은 이제 니네는 수학2가 아니고 이걸로 바뀌겠죠. 미적분 1으로 바뀌겠지. 이게. 미적분 1 수능 특강에 보면은 이제 이런 스타일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요게 언제 유행을 했냐면은 작년부터 요 스타일 문제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 위아래로 선택하는 문제들이요. 이게 사관학도 문제에도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어디 모의고사 문제였더라. 어디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이게 나왔었고요.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이 교육청 모의고사도 어디에서 사실 끌어온 것 같냐면은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추려갖고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문제들도 결국엔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바꿔서 변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고1 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고1 거로만 끝나는 내용들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들이요. 다 수능 대비를 위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이게 내신 대비가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도 서울고 뭐 상문고 내신 특화학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신 특화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는 거의 없어요. 수학은 일반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신 과목이 곧 뭐예요?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야. 수능 대비가 내신 대비예요. 수학은 내신이랑 수능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그게 되지. 영어는 존재하지. 왜? 영어는 수능 대비랑 내신 대비랑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잖아. 왜? 학교별로 교과서도 다르고 부교재 쓰는 것도 다르고 프린트 나오는 것도 다르지. 그치? 영어랑 국어는 내신 대비 수능 대비가 따로 간 게 맞아요. 근데 수학은요, 내신 대비 수능 대비가 따로 솔직히 뭔가 무자르치 구분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왜?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서울고 기출 문제 이거랑 비슷한 문제 내가 얼마나 많이 봤었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를 자체적으로 만드신 분들도 있어요. 상문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름이 외자시거든요. 상문고 가시는 저 선생님 볼 거야. 이름이 신선이야, 진짜. 신자에 선자야, 이름이. 이름이 신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프레쉬라고 그래요, 프레쉬. 신선이라고 그래갖고 처음에 우리도 그냥 눈물만 돌아갔고 선생님 남자야, 맨날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여자시래요. 근데 시험 문제를 보잖아. 이분이 만든 문제라는 게 트레이드 마크처럼 나와. 그리고 문제를 거의 수능 퀄리티답게 만들어요. 내신 문제인데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보고 있으면은 머리가 아파요 일단. 그러고 딱 던져. 안 봐. 다시 봐. 그 문제 보면은 산신령이 있다. 막 이렇게 있어요. 산신령이 분신술을 쓴다. 삼각함수 문제였거든요. 올해 2학기 상문고 기출 문제. 산신령이 있는데 신선이 와서 뭘 한다. 막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갖다가 트레이드 마크로 딱 봐도 이번에 만드는 문제구나. 근데 문제 보면은 진짜 잘 만들어. 정말. 상문고가 문제를 정말 잘 만들어내나 봐요. 근데 문제는 니네가 그걸 못 풀지. 그치? 그거를 푸는 애들은 이미 입안이 없고요. 저쪽 반에 있지. 그치? 저쪽 반에 있을 거예요. 저기 뭐냐? 그 블랙라벨하는 반에 있겠지. 그걸 푸는 애들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애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고요. 대다수 애들은 어쨌든 저분이 만든 자체 제작 문제를 거의 손을 못 대요. 거의 1등급 중에서도 상위 1%를 위한 약간 그런 약간 선물이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같은 강사들이 보면서 어디 학원 강사가 학부 선생님한테 깝쳐 그러면서 약간 이런 거 좀 과시하는 것 같아. 자기 기술력을. 문제를 진짜 잘 만드세요.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요. 거의 문제를 봤을 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저분이 만드신 문제야. 이게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스타일 문제랑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스타일의 문제예요. 저분의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오류도 없어 심지어. 너무 모든 게 완벽하게 떨어지는 문제야.
네, 상문고 가시면 그 행운이에요. 왜냐면 저런 문제들을 보면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고는 요런 급의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고는 그냥 내신 문제를 어렵게 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상문고처럼 퀄리티 있게 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뭘 어려워할지 몰라서 다 때려 박아놨어. 그냥 문제 보면은 시험지 딱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거야. 내가 풀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 그러니까 1등급 컷이 71점 나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아닌가? 68점이었나? 71점이나 그랬을 거야 아마. 70점대 초반에 1등급이 나와요 여러분들. 상위 4%인 아이들이요. 그럼 밑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3등급 컷 상위 뭐 저기 뭐냐 11%대 2등급 컷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50점대 막 후반이 나와요. 반타작해도 2등급이 나와요 얘들아. 그러니까 누가 잘 찍나가 문제예요 서울고는요. 그게 작년 서울고의 특징이었어요. 누가 시험 문제를 잘 찍어서 누가 잘 맞추냐. 그럼 이제 저번에 1등급 받았던 애가 잘못 찍어갖고 4등급이 나온 사태가 발생하고요. 갑자기 4등급이 되니까 떡락을 해가 그냥 갑자기 급상승을 해갖고 다크호스처럼 올라가갖고 너 왜 여기서 그러고 저 2등급이야 이거냐고 몇 점 맞았는데 68점이요. 미쳤구나 니가 그래서 근데 5문제 찍어갖고 맞췄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정말로 5문제 어떻게 찍어서 맞췄어? 굴렸어요. 아니 그게 진짜 서울고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잘 찍어야 돼. 서울고는 풀 수가 없어. 그냥 보고 있으면은 니네가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요. 그런 것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과제는 어디 보자 573번까지가 그럼 딱이네요. 좋아요. 자, 오늘 과제는 573번까지입니다. 573번부터요. 573번부터 527번부터네요. 네, 527번부터요. 573번까지가 오늘 과제입니다. 제가 정합니다. 네, 1시간 쉬었다가요. 2교시 또 잘 들으세요. 저희는 내일 보겠습니다.